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구려를 계승하여 15대 259년간 번성한 대진국. 한때 해동성국이라 칭할 정도로 강성한 나라였다. 하지만 10세기 초 내분과 백두산의 크고 작은 분화까지 겹쳐 망국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온다. 급기야 거란의 기습 공격으로 서기 926년 보름도 채 안 되어 상경 용천부는 무너지고 만다. 이후 대진국의 황족과 유민들은 끈질긴 부흥운동을 펼치는데요.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수십만의 유민들은 고려에 망명합니다. 이에 현재까지 전해지는 대진국 계통의 성씨가 있는데요. 오늘은 대진국의 국성이죠. 태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대진국 계통의 성씨는 태씨와 대씨가 있다. 두 성씨 모두 희귀 성씨로 대진국을 세운 대중상의 후예이다. 태씨는 크게 협계와 영순 두 본관이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 여기에서 분적한 것이다. 2010년 협계 태씨와 영순 태씨는 두 본관을 통합하여 배주 태씨로 한다. 배주는 지금의 황해남도 배천군으로 태조 왕건이 망명한 대진국 태자 대광현에게 내린 시급이다. 태씨는 본래 대씨인데요. 고려시대의 태자와 대자는 서로 통용되던 글자였습니다. 고려사와 동사통감을 보면 대조영 또는 태조영으로 기록되어 있고 중시조도 대집성, 태집성, 대금치, 태금치로 대자와 태자를 구분 없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태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태씨 성씨 조형물입니다. 이에 의하면 태씨의 시조는 대중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대중상 시조님은 원래 고려 분이신데 대진국을 건설하셔가지고 이제 국가를 운영하시다가 대진국의 황제 대중상은 우리 태씨의 시조시고 또 발해국으로 개명을 했기 때문에 발해로 오신 대조영은 발해의 황제로서 또 시조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최초 시조는 진국공 대중상이신데 그분의 이제 아들이 발해로 운영을 하면서 진국이란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미처 받들들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묵혀 있기 때문에 시조 지향은 매년 춘분의 경산 송백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불러왔던 발해는 당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불러온 호칭인데요. 대조영이 호란성을 쌓아 도읍을 옮긴 뒤 스스로 대진이라 하였듯이 정식 국호는 대진입니다. 그렇다면 대진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서기 668년 고구려가 망하자 서압록하를 지키던 진국장군 대중상은 동모산에서 운거하여 후 고구려를 세운다. 이어 큰아들 대조영은 상경 용천부에 호란성을 쌓아 도읍을 옮긴다. 그리고 말갈장수 걸사비우와
거란 장수 이진영과 연합하여 당나라 장수 이해고를 천문령에서 대파한 뒤 국호를 대진, 연호를 천통이라 한다. 대진국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15대 259년 동안 옛 고구려 땅을 호령한 천자의 나라이다. 3세 무황제 대무예는 대장 장문휴를 산동성에 보내 당나라의 등주와 내주를 공격하여 성읍으로 삼는다. 이후 나당 연합군의 침략을 격퇴하고 오경 60주, 일군 38연을 둔 강성한 나라가 되는데, 이에 주변 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란 칭송을 받는다. 11세 선왕제 대인수에 이르러 또다시 해동성국이란 칭송을 받는데, 이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토를 크게 넓히는 등 다시 강성해진다. 하지만 서기 926년 거란의 공격을 받아 15세 애제 대인선을 끝으로 대진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후 부흥운동이 끈질기게 일어나지만 모두 실패하고 934년 태자 대광현은 수만의 유민을 이끌고 고려로 망명한다. 진국 열왕제 대중상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무 고황제인 대조영이고요. 둘째는 대야발입니다. 대진국에는 15분의 황제가 있는데요. 이 중 10세 간황제 대명춘까지는 대조영의 후손이고요. 11세 선왕제 대인수부터는 대야발의 후손입니다. 이에 한국의 태씨는 시조 대중상과 그의 둘째 아들인 대야발, 그리고 11세 선왕제 대인수를 비롯하여 고려로 망명한 태자 대강현의 후손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시조는 어떤 분들일까요? 협계태씨의 중시조는 태집성이고 영순태씨의 중시조는 태금취이다. 둘 모두 고려 고종 때 몽골군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운 대장군이다. 또한 둘은 사촌 형제간으로 태집성이 큰 집이다. 태집성 중시소님은 고려시대에 서북면 병마사 또 수사공을 지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서북면 병마사가 되셔서 돌아가실 때 협계군을 봉하셨습니다. 우리 그 대시가 태시로 맨 최초 고려사에 등록되는 것이 그 양반 수사공이 되면서 태집성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었고, 그 양반이 위관급, 즉 중령이나 그런 위관급에 있을 때는 대로 나옵니다, 고려사에도. 그러나 그 양반이 대장군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태로 성명을 명명해가지고 태집성, 또 발령 수사공 발령도 태집성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고려 대조영 후손이 태씨가 된 최초 시기였습니다. 우리 중시조님 제왕은 원래는 그 양반이 충북 옥천가 계셨는데 지역 개발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장을 하게 돼 있어 2011년에 원 고향으로 이제 모셨습니다. 여기는 남원시 삼연면 대신이라고 해가지고 산 1번지에다 모시는데, 거기에는 모든 우리 시조님들 산소가 다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우회로 우리 중시조님을 이장을 해가지고 매년 음력 10월 8일 날 제양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중시조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 팔대손에 와서 한평 현감 지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들을 사형제 두셨어요. 그래서 큰 집 장남 하나, 두 번째가 인이예지로 이름을 지어서 이자가 우리 이제 남원 주촌이 이제 유천공파, 셋째가 예자입니다. 예자. 그분이 성경관 진사로 계시다가 사화에 한명도로 귀향을 가셔가지고 귀향 간 데서 그냥 사시면서 소원이 퍼졌는데 우리는 그 뒤에 남한에서 하도 많은 난리를 이제 겪으면서 전부 우리 태가들은 일본하고 싸우다가 다 전멸하다시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이 적고 우리 사파 자손 중에 남원태 씨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즉 협계 일족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의 5대 손에 와서 병조판서 응자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남원에 처음으로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해면 이제 매안 일치 일대라든가 5, 6개면에다가 이제 후손들이 전부 와서 집결해서 십성촌으로 살았는데 정유재란 쪽에 그 후손들이 한 수백 명이 남한성에 들어가서 몰살을 한 바람에 우리 태가들의 그 숫자가 유독 협계가 좀 적습니다. 다행히도 이 삼해면 일대에 가서 이 묘소가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매년 그래도 성스럽게 미시고 있습니다. 중시조이신 태금자 치자 할아버지께서는 발해를 건국하신 고황제 태중상님의 18세 후손으로서 고려시대 고종과 원종 연간에 사셨던 분입니다. 고종 임금 1253년과 1259년 두 해에 걸쳐 몽고군이 고려를 침입하였을 때 무장으로 출진하시어 격퇴하신 공로가 있으시며 원종 임금 즉위 원년에 몽고군이 개성을 침입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백성 수십 명을 인질로 잡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군사로서 출전하시어 백성 수십 명을 구해 오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장군으로 승격하셨으며 영순군의 시호를 하사받으셨습니다. 또한 거주하고 계시던 지금의 상주시 북쪽 그 마을을 영순현으로 승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후손들은 영순터시 중시조로 하여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양은 지금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발해 마을에서 발해 고황제 14분과 마지막 황태자 대광현님 그리고 중시조 협계군과 영순군의 시제를 매년 춘분내 춘분대로 같이 향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던 명태는 어떻게 명태라 부르게 됐을까요? 성씨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유원의 이마필기에 그 내용이 전해집니다. 함경도 명천의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 관찰사에게 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물고기는 이름이 없어 명천의 태씨성을 가진 어부가 잡았다 하여 명태로 부르게 됐다 합니다. 그렇다면 태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태씨의 두 본관 중 합계태씨는 지금의 황해도 신계군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고 영순태씨는 지금의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협계태씨는 1348명, 영순태씨는 4142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고려로 망명해온 대진국의 유민들은 주로 고려의 북부 지역에 정착했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 지역에 훨씬 더 많이 거주한다. 또 집성촌을 살펴보면 전국 유일한 집성촌으로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에 발해 마을이 있다.
발해 마을은 400년 이상 된 집성촌으로 시조의 31세 손인 태순금이 경상도 예천에서 이곳으로 이거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발해마을은 2000년도부터 내가 여기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제 그때부터 들어와서 이제 고문서라든지 우리 역사 자료를 이제 훑어보게 됐어요.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을 이제 설득해서 그럼 우리 발해마을을 만들자. 주민들이 이제 전부 협심해가지고 마을 입구에다가 이제 그 신도비를 딱 세워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 타고 가면서 여기 발해마을이 있구나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 발해마을에 대한 걸 홍보도 하고 발해마을에 대한 걸 이제 자꾸 이제 입지를 넓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지금은 그 참 짧은 기간이지만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해 역사가 있고 발해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임을 알고 많은 관광객들도 여기 이제 참 삼삼오오도 오고 여기 이제 발해마을의 유래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발해 태시의 뿌리미 민족사도 이렇게 글을 써놓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발해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되고 이래서 오늘에는 이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왕 대제를 지내니까 여기 와서 그래도 참배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제도 지내주고 하니까 정말 뿌듯하죠. 사실은 발해가 한 개인의 우리 태시들만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경산 시민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발굴해야 되고 발해 역사를 공부도 해야 되고 발해 역사를 널리 알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우리 일종만의 어떤 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처음부터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발해마을에서 발해왕조 재래보존의 주관으로 대진국 대조영 황제 1306주기 춘분대제를 올렸는데요. 이날은 특별히 환단고기 역주본을 대조영 성무고황제 전에 봉헌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경산시 남천면 송백 1리 발해마을은 영순태시 집성촌입니다. 대조영의 아버지인 대종상의 31세 손인 태순금의 일족들이 임진왜란 이후 이주하여 형성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농촌진흥청의 농촌장수마을로 선정되어 대조영의 실루엣 창작물을 설치하였고 마을 곳곳마다 벽화를 그렸으며 2018년에서 19년 2년 동안 경산시에서 창조마을로 선정되어 대조영의 장수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주차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역사와 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앞장서며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떨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조영 후손들이 그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우리 경산시 남천면 송백 1리 이 발해 마을입니다. 오늘 거행된 춘분대제도 그 발해 문화와 전통을 개선하고 보존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 이 발해 마을에 또
그 문화와 전통을 개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종족뿐만 아니라 그 우리 지역 또 더 나아가서 전국의 모든 분들의 관심이 이 문화를 보존하고 개성하는 데 가장 큰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해왕조 재래보존회는 전국 유일한 발해마을로서 이곳을 역사교육 문화관광지로 가꾸고자 하는데요. 대조영 황제의 능을 재현하고 발해역사관과 대조영 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해마을의 태씨는 경주의 채보잣집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문이기도 한데요. 조선 후기 굶주린 현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4대 동안 2,000석의 고율미를 나누어 주었다는 완문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태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여말선초 인물로 태응진이 있다. 그는 모신정권 말기 권력에 연루되어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협계태씨의 중흥조이다. 가문에 몰아닥친 비운으로 개경의 근거지를 상실한 합계태씨는 이후 옥천을 거쳐 남원에서 재기하는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태응진이다. 그는 고려말 판병부 상서사를 지냈고 1399년 조선 정종 원년 문과에 급제한 뒤 행담 양병마 도우부사와 행병조판서 등 여러 관직을 지낸다. 또한 그는 왕실과 혼맥으로 연결되는데 큰아들 태성나는 도조 이춘의 손자인 이청계의 사위이다. 또 영순태 씨의 대표적인 인물로 조선 중기의 문신인 태두남이 있다. 그는 1513년 중종 8년 식년문과에 급제한다. 이후 서원부 장령과 지불가 되고 남원과 선산보사를 거쳐 춘추관 편수관이 된다. 그는 성품이 청렴하고 강직하였으며 또한 시문에 능하고 문장이 뛰어났는데 회제 이연적, 중제 권벌 등과 친교가 두터웠다. 사람들이 권신 김한노의 미움을 두려워하여 스승 김영진의 장래를 감히 돌보지 못하였으나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서 스승의 장래를 정성을 다해 치른다. 이후 태두남은 이 일로 화근이 되어 성주 목사로 좌천된 뒤 임지에서 생을 마치는데요. 사후 예천의 옥천서원에 배양됩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임진왜란과 이후 벌어진 두 차례 난에서 공을 세운 일문팔중이 있다. 태색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문의 장정들을 동원하여 군량 300석을 조달하고 태귀생, 태천생 형제와 태우, 태시경 부자는 남원성 전투에서 적과 맞서 싸우다 순절한다. 태귀생은 담대하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뛰어났는데 1555년 명종 10년 무과에 급제한 무신이다. 대상무는 태귀생의 아들로 임진왜란 때 남원성 전투에 참전하고 뒤에 무과에 급제하여 사후 동지 중추부사에 증직된다. 또 태파르는 1642년 인조 2년 이괄의 난 때 순절하고 태윤주는 1728년 영조 4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남원의 팔량치를 지키다 순절한다. 현재 8충신 중 5분은 남원의 만인의총 충렬사에 모셔져 있다. 이외
고려시대 인물로 충렬왕 때 밀직부사에 오른 태정치와 문화실랑을 지낸 태영제, 판병부사를 지내고 청성군에 봉해진 태경호를 비롯하여 고려말 문과에 급제하여 중현대부 정객령을 지낸 태윤치와 보문각 직제학을 지낸 태문영, 예천의 영순태씨 입향조로 진원현감을 지낸 태영길 등 3대가 있고 조선시대 인물로는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참군과 한평현감, 제주목사를 지낸 태희와 형조 참판을 지낸 태맹인을 비롯하여 직제학을 역임한 태맹이와 통정대부에 오른 태우림, 승사랑을 지내고 숙종 때 통운대부로 장학원정에 추중된 태일민과 이순신의 장검을 만든 태구련, 한말 홍범도, 차도선 휘하에서 의병 활동을 한 태양옥 등이 있다. 또 현대인물로 정계에는 태완선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하여 대구시장과 충청북도 지사를 지낸 태종학과, 태기표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태영호 전 국회의원 등이 있고 방송 연예계에는 원로 배우 태연실과 태민영을 비롯하여 배우 태양호, 태원석과 태희경 KBS 아나운서, 전공기자이자 군사 컨설턴트인 태상호 등이 있다. 네, 제가 2006년에 대조영 함의 그 부함장으로 부임을 했었는데 그 당시 대조영 함이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작전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함정과 달리 우리 대조영 함은 대조영 함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어떤 그 상징, 또 이제 기풍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초상화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태시 종신회가 이제 이 자매결연 단체였는데 그쪽으로 이제 요구를 하였습니다. 초상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추진이 됐는데 태시 종신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절차적인 문제 또 이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그 이행이 되지 않다가 제가 2011년 말에 이제 제 6대 대조영 함의 그 함장으로 다시 이제 재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제가 그 당시 일을 떠올려서 그때까지도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재차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시 종신회에서 그 당시 문화재청이죠. 그쪽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어서 2012년 말에 이제 어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진한 것은 이제 대조영 장군이 나중에 이제 발해가 건국된 이후에 이제 초대 황제로 등극을 하셨기 때문에 그 황제에 걸맞게끔 이제 뭐 일반적인 초상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진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그 당시 함정에 이제 그 어진을 이제 그 설치할 때 그 설치하기 전에 이제 그 봉안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설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우리 역사인 뭐 고구려 역사, 뭐 발해 역사까지 이제 중국의 역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저는 이제 6대 대조영 함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이 대진국은 이제 우리 발해국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역사인데 왜 이 중국에서 이걸 갖고 이제 시비를 거나 이제 그런 의문점이 있어갖고 제 나름대로 우리 함정에 그 명예를 걸고 공부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게 이 대목이라는 이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자세하게 대중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만드는 과정 또 이제 이 대중국이 왜 우리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총 제 나름대로
아주 쉽게 일반인들이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대진국을 세운 진국 열왕제 대중상을 시조로 모시는 태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